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은 10%에 달하는 고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인 5% 성장도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유럽이라든지 주요 선진 국가들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중국은 그 기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금리도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율도 오히려 역으로 인하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그렇게 크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 12월 달 들어서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동결을 해서 앞으로 트럼프 정책의 추이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초에는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또 강력한 견제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수출이 더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도 거의 0%에 달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아마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갖다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하고 65세 인구의 비중도 14%를 넘어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걸 갖다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동부유 정책이 앞으로 투자를 제약하는 그런 또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있고요. 얼마 전에 험다 사태라든지 비구이 위한 청산 문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요 대도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공실률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방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늘어난 그림자 금융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아마 부실 폭탄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겪었던 잃어버린 30년 이런 게 중국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한 5%의 성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5%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1%, 2%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결코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